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9학년도 30번부터 일단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4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일단 0에서 미분 개수가 0이고요. 이제 0에서 극대나 극소로 갔겠죠, 지금. 그럴 거고. 그럼 4차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된 함수 GT.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그 함수를 fx면 fx 하나만 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fx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그게 좀 헷갈려. 그 fx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그걸로 또 만들어진 그 새로운 함수도 관찰을 해야 되고, 또 풀다 보면은 fx하고 새로 만든 함수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gt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fx는 t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gt는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4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그래프를 가능하면 그리셔야 돼요. 물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가장 좀 일반적인 걸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4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y는 fx인데 y는 t, 예를 들면 y는 t, 얘가 t예요. 그러면은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ft를 얼마라고 하자?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y는 t고 여기 이제 y는 f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t가 이제 만약 움직이면 t가 뭐 0이었다, 1이었다, 2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y는 t라는 그래프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처럼 안 만날 때는 무조건 0인 거고, 얘가 이제 올라가서 예를 들면 만나요. 예를 들면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점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의 좌표가 만약 a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실근이 존재한다면, 만난다면 그때는 GT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둘이 만나는 점의 최대값, 실근의 최대값. 지금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럴 때는 G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A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고, 만약 뭐 이렇게 만나,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값이니까 요 점의 좌표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일단 뭐 크게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결국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gt가 t는 k, t는 30에서 불연속이래요. 자,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끊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gt는 안 만날 땐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쭉 가다가 다시, 자, 예를 들어 얘를 y는 1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y는 1이라고 하면은 g0은 얼마예요? g0은 뭐냐면 y는 0, y는 0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지금 t 자리에다 제가 0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얼마라고 한다고요? 0. 지금 만약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 g2분의 1은 얼마예요? 걔도 0이지. 안 만나니까. 전부 계속 0인 거지, 얘가. 그러니까 G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얘가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쭉 0인 거예요. 0으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y는 1일 때 딱 만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만약 1이라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 1이라면은 g1은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GT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는 1에서 뭐예요? 불연속.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1보다 이제 커지면은, 1보다 커지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t값이 조금 더 올라가. t값이 조금 더 커지면은 만나는 점에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1보다 조금 큰 값은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얘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걔를 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가 이럴 때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될 거냐면은 계속 안 만날 땐 0이에요. 0으로 안 만나고 가다가 딱 만나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만나는 점이 0이 아니라면, 이 점이 0이면은 불연속은 아니지. 그 점에서 0이니까.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제.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GT는 T가 K, T가 30에서 불연속. 그러니까 적어도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불연속이고, T가 K. T가 K로 가면은 GT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뭐예요? GT가 뭐야, GT가? 만났을 때 그 점의 X좌표 중에 최대값. 근데 만약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 점이 바로 뭐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지. 근데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이런 모양 아니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고, 이런 모양 아니면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런 모양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일단 t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면은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 일단 만나는 거지. 접하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렇죠. 만약 이런 그림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만나는 점 처음 여기서만 불연속이, 나머지는 계속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림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처음 여기서 만나면은 여기서 불연속이 되겠지. 0으로 쭉 가다가 이 점의 좌표가 답일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나면 요거 얘를 따라가는 거죠. 얘를 따라서. 연속이 되지, 얘도. 이러면 어때요? 처음 여기서 불연속이 되겠죠, 일단. 만약 이런 그림이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자, 만나면은 그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제 GT 값이 되는데, 그 만나는 점들 중에서 제일 크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은 여기서 일단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을 따라가는 거잖아, 이 값을. 이쪽에서 만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 큰 쪽만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얘가 커져도 별 문제가 없어. 계속 어차피 이 값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날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커지면은 얘를 따라간다고, 얘를. 여기 X좌표가 답이라고 지금. 쭉 가다가 다시 이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나지만은 누구? 이 값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여기 X좌표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뛰는 거죠. 그 다음 값이. 또 불연속이 되겠지.
그렇죠. 그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K하고 30에서 불연속인데 그 값이 이 GT 값의 X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X좌표. 이게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는 얼마?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모양이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요게 y는 k가 될 거고 요게 y는 30이면 딱 맞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GT 그래프를 그려볼 테니까 GT는 자, GT는 여기 K 자, GT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K 값, 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Y는 GT는 T가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얼마예요, 일단? 0으로 쭉 오는 거지, 안 만나니까. 0으로 쭉 오다가 K에서 처음 만나죠. K에서 처음 만나면 그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되는 거예요. 0으로 쭉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K라고 하면은 K 전에는 얘가 0인 거예요. GT가 0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쭉 오다가 K일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가. 자, 지금 T가 안 만나 0이야 지금. 아직도 안 만나 0이야. 안 만나 0이야. 안 만나 0이야. 만나. K가 됐을 때 딱 만나면 그때 X좌표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그게 GT 값이라고. 그러니까 0으로 쭉 오다가 K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라고 GT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에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GT는 X좌표를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커져서 갈 거라고. 그 다음 몸이 얘가 이제 이렇게 와서 얘가 Y는 0이에요. Y가 0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K가 0보다 클 수도 있구나. 0 아니고 K하고 30 사이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쭉 가다가 30이 되면 이 T가 30이 되면 이렇게 쭉 가다가 얘가 30이 되면 그때 요 X좌표가 얼마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이라면은 얘가 30일 때 1을 지나간다는 거야. 1을 지나가는데 그 30 바로 직전에는 자 30일 땐 여기가 1이잖아요. 30보다 조금 작아. 30보다 조금 작으면 그때는 이 값을 읽어야 된다고. 이 값을.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값을 따라서 가다가 그 다음 갑자기 툭 뛰어서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만약 플러스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 다음에 30을 지나가면 그 다음은 계속 또 얘가 큰 값이니까 그 다음 또 그대로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에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fx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4차 함수여야 되고, 이런 모양의 4차 함수여야 되고, 아까 이런 모양은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안 되지. 이런 모양은 쭉 가다가 0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불연속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지만은 우리가 큰 쪽을 읽으니까 얘를 따라서 쭉 움직이니까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2일 때 y는 k고,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냐면 y가 30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뭐라고 그랬죠?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뭔 거예요?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y는 fx라고 하면은 f'x라는 애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x 4제곱 미분하면 4x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럼 얘는 전개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 그러니까 4x 3제곱, 2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길 거고, fx는 이제 적분하면 되죠. 자, 4x 3제곱 적분하면은 x 4제곱. 자, 4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4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면은 4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c만 찾으면 돼. 그럼 c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1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30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x에다 1을 대입해서 30이라고 하면은 c 값이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c 값을 찾고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y 값이 나오는 거지. k 값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러면 안 돼요. 또 학생 중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 나랑 똑같이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고 계산은 뭐 여러분들은 해야 돼.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갖고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여간 좀 잘 읽고 그 해석을 잘 해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x좌표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gt의 y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게 잘 정리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4차 함수, 3차 함수는 중요하고 그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이거 말이 안 돼. 그럼 또 모양 바꿔서 그럼 이렇게 되나?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극소 두 개와 극대 하나 갖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양이 이쪽이 더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문제 조건에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21번도 뭐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1번, 30번 문제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뭐냐면은 fx가 주어져. fx가 주어지고 지금 보면은 gx하고 fx를 합성하잖아요. 합성해. 또는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fx는 요 k가 문제고 그 다음에 gx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gx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는 어쨌든 k 값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얘는 fx는 0이 되는 점이 지금 0하고 k 두 개죠. 0하고 k 두 개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네. k가 0보다 크다면 자, k가 0보다 크다면은 쟤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일 텐데 절대값이 붙은 거는 걔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k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x가 k보다 크면은 얘를 그냥 쓰니까 x제곱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x가 k보다 작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 x가 k보다 크면은 이걸 쓴다고. 그러니까 x가 k보다 큰 여기는 얘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얘를 사용한다고. k보다 작을 때는 얘를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일단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절대값을 없애는데 원칙이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쓰는 거고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요. 그럼 2차 함수, 쟤는 2차 함수니까 절대값 없애거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정해져 있어. 0하고 k. 그러니까 0하고 k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은 이거고 0하고 k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k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가는 거고 k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 k가 만약 0보다 작다면 그때는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을 그리시면 돼요. 근데 x가 k보다 크면은 x가 k보다 크면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x가 k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아니 그러니까 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값을 없앨 때는 x가 k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정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k보다 크면은 x제곱 마이너스 kx고 x가 k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예요. 다시 x가 k보다 큰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 x가 k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x가 k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갖고 와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얘 아니면 얘야. 그래프 모양은. 됐죠? 여기까지 되는 거고 보통 2차 함수 문제에서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2차 함수 중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여러 가지 쓸 텐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 2차 함수 하면 딱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꼭지점, 대칭축. 대칭축의 그 점이 꼭지점이잖아요. 일단 2차 함수의 키워드는 말한 대로 꼭지점. 그게 그래프 개형을 결정한다고. 모양을 특징 짓는다고. 그래서 2차 함수의 키워드는 뭐냐면 대칭축이야, 대칭축.
2차 함수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서 대칭축 이게 떠올라야 돼. 2차 함수 뭐라고요? 대칭축. 물론 이럴 수 있어.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 머릿속에 대칭축 떠올랐어. 근데 문제 푸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그런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은 대칭축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서 대칭축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그럼 대칭축 구하는 방법은 만약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대칭축이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럴 때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더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얘가 우리가 근각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두고는 알파 베타로 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잘 알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대칭축이 얼마예요? 2분의 k. (2분의 k일 때 y값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때 2분의 k 한번 대입해보세요. x에다 2분의 k 대입하면 4분의 k제곱. k가 플러스일 때는 4분의 k제곱.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네? 아니, 아까 k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가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2분의 k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2분의 k 값이 여기서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렇죠? 아니 이때 2분의 k를 넣어. 여기다 x에다 2분의 k를 넣으면 2분의 k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k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붙어서 걔가 2분의 k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분의 k제곱. 이때 y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4분의 k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에서는 보면 k가 0보다 작단 말이에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x자리에다 2분의 k를 대입하면, x자리에다 2분의 k를 대입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k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없애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오는 거고, 바깥쪽에 2분의 k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된다고요. 그렇죠? 계산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질문. 합성함수. gx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1하고 4로. 그러니까 gx는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 지금 자, 얘가 지금 이 합성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
자, HK가 뭐냐? HK는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요게 얼마인지 한번 해볼게요. K자리에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2. 그럼 K자리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1이 될 거고, 그때 여기는, 이때 y좌표 여기는 얼마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y는 fx예요. k가 2일 때 미안. 맞죠? 미안. 요때 y좌표가 4분의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k가 2니까 k에다 2 대입하면 1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좀 이런 그림에서 x축과 만나는 점. 자, 얘가 x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요 네모 자리가, 자, gx는 얼마하고 얼마에서 0이 돼요? 4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네모 자리가 얼마하고 얼마? 4하고 마이너스 1. 요 네모가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0이 된단 말이에요. 네모가 누구냐? 지금 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은 이쯤 될 거고, 얘가 1이니까 4는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요 네모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 2개. 그러니까 HE는 얼마예요? 몇 개? 2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볼 때 보통 기억이 제일 쉽지, 보통.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학생이 그걸 이제 풀면서 좀 이해가 좀 잘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듯이 fx 값이 요 g 네모가 마이너스 1이나 4가 되면 얘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모가 마이너스 1이나 4가 되는 그 개수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는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2개.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4개가 돼야 돼, 4개. 그럼 4개가 되려면 자, K가 일단 0보다 클 때를 일단 계속 살펴볼게요. K가 0보다 크다고 해놓고, 자, K가 0보다 크다고 해놓고, 만약 이런 그림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무조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가 이 정도 되면 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근데 Y는 4가 한 이 정도 되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니은은 HK가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나는 점이 4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그림에서 일단 됐고, 이 그림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면 된다고. 즉, 지금 이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4분의 k제곱이었잖아요. 걔가 4보다 커야 보여요. 크면 되는 거지. 얘가 4보다 크면 돼요. 됐잖아요. 그럼 k는 얼마보다? k제곱은 얼마보다? 16. k제곱은 16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을 맞출 건 자연수 k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자연수 k는 얼마? 5. 자연수 k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5가 되는 거지. 이 그림은 안 돼. 왜냐면 이 그림은 k가 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 문제에서 k 값이 자연수인 경우를 찾는 거라고. k 값이 자연수인 경우를 찾는 거니까 이 그림은 안 되지. k가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그림에서 4점에서 만나게 해야 돼. 4점에서 만나게 하려면은 g 네모가 0, 요 네모가 누구냐면은 4거나 마이너스 1이면 돼요. fx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fx 그래프 그려놓고 4하고 1이 되는 점이 4개가 있게 하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즉 여기 극대값이 4분의 k제곱이 4보다만 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5부터지. 5, 6, 7, 8, 9, 10. 제일 작은 애는 5가 되는 거예요. 니은도 됐고. 자, 디귿은 몇 개? 3개. 그럼 얘도 뭐 이제 됐네.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일단 만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만날 거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생겨야 되니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게 접해야 되겠지. 이게 접해야지. 그래야지 2점, 2점, 2점 해갖고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얼마? 4라 그랬나요?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면 k는 얼마예요? 4.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4는 이쯤 있을 거니까 됐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하나, 둘, 요 4,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이게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아니 k가 0보다 작으니까 2는 안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더하면 2. 이렇게. 얘는 뭐 할만한 것 같아, 이 문제. 자, 다시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fx가 주어졌는데 k가 2차 함수인데 지금 0이 되는 점이 0하고 k잖아요. 0하고 k 두 점에서 만난 그 두 점이 x절편인데, 그럼 k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을 해야지.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습할 때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거는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k를 어떻게 놔야 돼요? 1보다 큰데. 그렇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 나눠서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이 이거냐 아니면은 이거냐 이런 식으로 나눠야겠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딱 보고 아, 요거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어. 얘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해서 요거 잘 그려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그 연습이 이제 첫 번째 연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얘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도 한쪽에 절대값 붙고 바깥쪽엔 절대값 안 붙고 그런 애가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조금씩 바꿔갖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gx는 정확히 주어졌어. 얘는 문제가 없어. 전혀 없어. gx는 0이 되는 점이 인수분해 잘 돼요. 마이너스 2라고 4예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나왔어. 그 합성함수가 나오면은 합성함수는 여기를 이제 fx로 보기보다는 좀 이런 습관이 좀 좋아요. 얘를 네모라고 하세요. 그냥 네모, g네모 이렇게 그냥. g네모라고 생각하고 얘가 0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아 네모 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모 자리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제 fx가 4 또는 fx가 마이너스 1. 그 만나는 점이 몇 개냐? 그게 이제 h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k 자리에다가 기억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이 정도.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 경우의 수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경우의 수는 이 개수 세는 문제는 항상 실수의 소지가 있어. 개수 잘 세가다 하나 빼먹으면 또 틀리는 거고 중복해서 세면 또 틀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률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형태가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를 세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그게 이제 확률 문제에서도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여기는 이제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좌석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6명이 A, B, C, D, E, F가 한 명씩 앉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을 확률은 일단 6명이 아무 조건 없어. 그냥 가서 막 앉아.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6팩토리알 그렇게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A, B는 같은 열에 앉아. A, B는 같은 열에 앉아. 두 번째, C,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아. A, B는 같은 열, C, D는 다른 열. 그 다음 E는 1열에 앉지 않아. 그러니까 E는 어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2열하고 3열. 그럼 이제 가나 다 중에 뭘 먼저 할지를 정해야 돼. 내가 일단 A, B를 먼저 앉힐 거냐 아니면 E를 먼저 앉힐 거냐 그걸 정해야 돼. 정해놓고 아니면 뭐 CD를 먼저 앉힐 거냐 그러니까 그 순서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좀 더 편할 것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지. 이런 경우 누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A, B? A, B를 같은 열에 앉는다.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앉는 경우, 두 번째 줄에 앉는 경우, 세 번째 줄에 앉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CD를 서로 다른 열에 앉는다. 얘는 그렇지. A, B, A, C, B, C 다른 열에 앉는다. 그러니까 얘도 크게 이제 그 왼쪽 오른쪽 빼고 일단 고르는 것만 해도 세 가지잖아요. 세 번째는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얘는 일단 그 줄로 따지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앉는 경우까지 따지면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같은 열에 앉지 않는다. 근데 CD가 서로 다르면 더 많지 않나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열이에요.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1열, 2열, 3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방식을 1열, 2열, 3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답은 어차피 나와. 근데 이제 어떤 게 좀 더 편할 거냐 이런 거지. 그게. 저는 2부터 안 칠게요. 왜냐면은 지금 A, B를 안 쳐도 걔가 1열에 앉는 경우, 2열에 앉는 경우, 3열에 앉는 경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2는 1열에 안 앉잖아. 그러니까 2열에 앉는 경우, 3열에 앉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2를 먼저 안 치고 순서를 그럼 2가 이제 뭐 2열에 여기에 2가 앉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A는 1열 아니면 3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B가 1열에 앉혔다고 할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명 다 앉았고, 물론 이제 다시 얘네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도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이제 앉혀야 되는데, CD는 뭐라고 그랬죠? 같은 열에 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기 빈자리 하나 있는데 2열에 여기 F가 앉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F는 무조건 어느 쪽에 앉아야 돼요? 이쪽에 앉아야 된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앉고 나머지 CD가 이쪽 이제 골라가서 앉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일단 2가 2열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 이제 앉았다고 쳐. 그 다음에 A, B가 1열에 앉는 방법은 두 가지. A, B, BA. 두 가지. 그 다음 F가 여기 앉는 방법은 두 가지. F가 뭐 여기 앉았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지금 자리가 여기 하나 비어 있는 거죠. 그럼 CD가 가서 앉는 방법은 두 가지. CD 또는 CD. 얘들 다 어떻게 해요? 곱해야지. 자, 2가 2열에 앉았을 때 A, B가 1열에 앉고 3열에 앉는 방법도 있겠죠. 그 경우도 얘랑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가지냐면 16가지죠. 그러니까 A, B가 3열에 앉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겠지. 됐고. 자, 그러면 2가 어디 앉을 수도 있어요? 3열에 앉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도 얘랑 어떻겠어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2가지면은 2가 3열에 앉는 경우 역시 몇 가지가 나와요? 32가지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몇 가지예요? 64. 아까 전체가 6팩토리얼이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나씩 이렇게 뭐 열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안 치고 이럴 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뭐냐면은 2를 안 칠 때 2를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 앉을 수 있어.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경우를 하는 건 좋지 않아. 얘를 일단은 어느 열에 앉을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게 다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가 2열에 앉을 거야. A, B는 1열에 앉을 거야. 그 다음 F는 3열에 앉을 거야.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럼 2가 가서 앉아. 두 가지. A, B가 가서 앉아. 두 가지. 그 다음에 F가 가서 앉아. 두 가지. 다 앉았어 얘네가. 그럼 CD만 앉히면 되잖아요. 그럼 CD가 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자리가 두 개 남아있으니까 역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여기 놀이기구나 이런 거 안 치는 문제들이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다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처음부터 그냥 딱딱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열, 2열, 3열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룰을 따른다 그러면은 거기 앉을 수 있는 애들을 가서 일단 여기 세워놓는 거야. 그 앞에다가. 먼저. 세워놓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28번부터 보세요. 자, 우리는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만 구하면 끝이에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얘는 딱 보자마자 뭐예요? F-2가 12. 그렇죠? f-2가 10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1초 안에 머릿속에 출력이 돼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은 그냥 찾아봐,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극한값 두 개를 더해갖고 1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야 돼. 예를 들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더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일단 얘는 쉬우니까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1이 0이에요. 일단 우리가 알아내는 정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x를 뭐 h분의 1, 자, x분의 1을 h 이렇게 치환해요. 치환하면은 h는 어디로 가냐면은 0으로 가는 거고, 요 x 대신에 h분의 1이 될 거고 fh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럼 얘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수렴하려면은 f0이 얼마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알아낸 정보가 f1은 0, f0은 0, 그 다음에 f-2는 12, 이 정도. 또 있나요? 네. 끝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은 요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F'1? 얘가 얘니까 얘는 F'0. 그 둘이 더하면 얼마? 1. 자, F'0 더하기 F'1. 그게 얼마라고요? 1. 자, 그럼 요 정도 갖고 우리가 fx를 좀 찾아보면은 fx는 일단 1 대입하면 0 되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인수분해가 x, x-1 얘는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를 줄여야 되는데 뭐 그 두 개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됐고,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미분 해볼까요? 자, 미분하면은 우리가 곱하기 미분은 얘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얘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얘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a는 앞으로 꺼내놓고 갈게요. 자, 먼저 x 미분하면 1이죠? 자,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x 플러스 b 맞나요? 이렇게 되고, 자, 가운데 미분하고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자, 세 번째 미분하고 둘이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됐나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0 대입하면, 자, x에다 0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뭐예요? ba?
BA. 자, x에다 1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졌죠? 자,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 얘도 없어졌고 1 대입하면 이것도 없어졌네요. 1 대입하면 뭐만 남아요? 1-b. 자, 1 대입하면 요거 없어졌고 요거 없어졌고 1-b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걔가 얼마라고요? 1. 아, 지금 A 써도 되는 거. A, 아, 지금 제가 잘못 썼죠? 처음에 0 대입하면은 맞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A 곱하기 1-B. 그럼 전개하면 뭐예요? A는? 그쵸? A는 1이네. 간단하게 되네요. 자, A가 1이니까 fx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뭐예요? f-2가 12.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2. 그럼 b도 나왔죠? 그럼 b 나왔고, 그럼 끝났지 뭐.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대신에 뭐 만약 이러면 곤란한 거야. 만약 여기서 가조건을 딱 보자마자 f-2가 10이구나. 이게 안 보여. 이건 곤란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우리가 막 그 머리로 뭘 생각해 이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알면 되는 거지. 필요한 개념들을 알게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혹시 못 푼다고 하면은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니까 뭐 그걸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빈칸에 가나다 빈칸 채우는 문제. 자, 읽고서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것만 잘 찾아내면 돼요. 자, 그림 1과 같이 5개의 스티커 A, B, C, D는 각각 흰색 또는 회색으로 칠해진 9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져 있다. 5개의 스티커를 모두 사용하여 그림 위에 45개. 자, 여기 보면은 요 스티커가 5장이 있는데 얘네들 사용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 번째 게 이제 요거죠? 근데 얘는 보세요. 얘를 갖다 붙인다고 치면 얘를 가운데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붙이나 쟤를 90도 돌려서 붙이나 180도 돌려서 붙이나 어때요? 똑같아 얘는. 같은 거고 두 번째 B는 색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때요? 그냥 붙이는 거랑 90도 돌려서 붙이는 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쟤는 요 가운데 붙인다고 치면은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 거지. 쟤는 붙이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거고 C도 몇 가지예요?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얘는 몇 가지예요? 2가지. 그 다음에 얘는 1가지죠. 대칭이니까 돌려서 붙이나 그냥 붙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이 1가지고 얘랑 얘랑 2가지, 4가지, 여기가 2가지. 일단 방법은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사칙연산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곱셈하고 덧셈이 아주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경우를 더해야 돼. 어떤 경우 더하냐면은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어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더한다. 그 다음 곱셈은 언제 하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한다. 진행 중인 사건은 곱한다. 자, 그 말을 잘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게 판정이거든. 그럴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나. 그럼 곱하는 거야. 얘가 일어나면 얘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여러분도 분명히 6 곱하기 2 이렇게 쓸 거라고. 맞죠? 왜 곱하냐면은 주사위도 던져야 되고 동시에 동전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3가지.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3가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해요. 왜냐면 얘가 나오면 절대 나오지 않아.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눴어. 짝수, 홀수 이렇게. 그럴 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은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어 더한다.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어 더한다. 얘가 일어나면 얘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럴 때 더하는 거예요. 곱셈은 진행 중인 사건은 곱한다. 주사위도 던져야 되고 지금 동전도 던져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한다. 일단 두 가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뺄셈은 이거잖아요. 여사건이잖아요. 우리가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는데 그거보다는 A가 아닌 거 구하는 게 더 편해. 그러면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거지. 이럴 때 뺄셈에 쓰인다. 그 다음 이제 나눗셈은 어떨 때 쓰냐면은 n가지를 한 가지로 셀 때 n으로 나눠요. n가지를 한 가지로 셀 때 n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 잎이 3개인 어떤 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잎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있어요. 근데 이 풀이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즉, 이 3개를 하나로 세는 거죠. 그 3개를 하나로 세니까 3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n가지를 한 가지로 세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걔를 나누는 거야. 예를 들면 저희 고양이들이 막 놀고 있어. 근데 고양이 발의 개수를 센 거야 내가. 20개야. 그럼 고양이 몇 마리야? 5마리. 4개를 한 마리로 세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n가지를 한 가지로 쓸 때 나누는 거예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자, 일단 중앙 가운데에다 먼저 붙이고 얘네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방식을. 자, 가운데 붙이는 스티커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나온다. 자, 일단 가운데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 자, 가운데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 자, 가운데 A 또는 E를 붙여요. 그러면은 A 가운데다 붙여.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얘는 어떻게 붙이나 똑같아. 그럼 A가 이제 붙었다고 쳐보세요. 가운데 A를 붙였어. 그러면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순열. 4가지가 한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A가 붙었다고 치면 B, C, D, E 이거나 여기서 B, C, D, E 이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90도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4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여기에 어떻게 붙일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4. 그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A를 여기다 붙였다고 치면은 나머지를 붙이는 걸 결정하는 게 3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붙일 때는 B는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예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C는 4가지. D는 2가지. E는 1가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요? 곱해주는 거죠. 볼까요? 자,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붙이는 방법이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지금 A하고 뭐라고요? E.
그러니까 A 붙이는 경우, E 붙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정확히 됐으면 그 다음 네모칸은 너무 쉽죠. 자, B하고 C를 붙이는 경우. 자, B하고 C를 붙이는 경우. 지웠어. 아까 B하고 C가 네 가지였죠? 아까 C가 이거였죠? 자, C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C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C는 붙이는 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걔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여긴 자리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를 붙이는 방법이 뭐냐면 4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 C가 붙였다고 치면 아까 이게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였죠? 네. 그러니까 얘 붙이는 방법 한 가지, 요거 네 가지, 제 두 가지, 얘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얘네들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근데 가운데 누구 아니면 누구? B 아니면 C.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 다 곱해야지. 동시에 하니까. 자, 네모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B 또는 C를 붙이는 경우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를 정하는 게 4팩토리알. 그 각각에 대해서 4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1 곱하기 2 곱하기 4 됐고, 자,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가운데가 B 아니면 C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4팩토리알, 나머지 다 곱하면은 8 맞나요? 저 2 빼고 맞나? 처음에 B 아. 붙이는 경우 네 가지. 처음에 이게 여기 하나 빠져야 되죠? 맞죠? 걔를 왜냐면 이 위치를 가운데 얘를 붙여놓고 이걸 다 다르게 보고 붙이는 거니까, 얘를 돌리면서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D를 붙이는 경우. 자, D를 붙이는 경우. D가 아까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D를 붙여요. D를 붙이고 나머지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인데 그 4팩토리얼 중에서 몇 개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한 가지인 거지. 얘는 두 가지 한 가지니까 나머지 4개를 여기다 붙이는 방법이 4팩토리얼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두 가지가 한 가지니까. 자, 나머지 4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나누기 2가 될 거고, 각각에 대해서 4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4개의 스티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1, 4, 4, 1 이렇게 되나요? 지워갖고 자꾸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러면은? 다 됐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일단 이제 요 N 움직이는 거고 K 움직이는 거고, 일단 얘는 정확하니까 일단 얘부터 생각해 볼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를 좀 잘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0이 되는 점이 0하고 2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점은 이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0하고 2에서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리고 0일 때 y값이 얼마예요? 0이고,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고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모양은 이런 거예요. 자,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 이제 n을 곱했단 말이에요, 앞에다가. 근데 n을 곱해도 크게 모양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 앞에 n이 곱해진다고 해서 0 되는 값이 0, 3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이 0, 2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플러스 k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y축으로 k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플러스 k를 하면 이 그래프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k만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되겠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k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이 점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점은 0보다 작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일 때 값이, 자, 주어진 y는 x가 0이면 y 값은 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 y 값, x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k. k가 어떻다고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k는 4n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0에서 4n까지죠. 자, 근데 여기에 뭐? 정수의 개수 몇 개예요? 4n-1. 그러니까 an은 뭐라는 거야? an이 4n-1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자연수 개수 셀 때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연습하면 좋거든요. 1부터 세면 돼요, 항상. 이게 몇 개예요? 100개. 그러니까 1부터 개수를 세면 자연수 얘도 이제 0보다 크니까 1부터잖아요. 1부터 개수를 세면은 틀릴 일이 없어. 100개. 그럼 내가 6부터 세. 그럼 어떡하냐면은, 자, 제가 6부터 100까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거예요. 그러면 1부터 세. 1부터 100까지가 몇 개예요? 100개. 몇 개를 빼줘야 돼? 5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개수 셀 때 보면은 뭐 한쪽이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이 빠지면은 그냥 빼면 되고, 양쪽 다 들어가면은 뭐 플러스 1을 하고 양쪽 다 빠지면 마이너스 1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막. 근데 그게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수 개수를 셀 때는, 그러니까 1부터 센다고 생각하면은 실수를 안 해. 1부터 100까지 세야 돼. 그럼 100개. 6부터 100까지 세야 돼. 그러면은 그 앞에가 5개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에서 5개를 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얘는 요 4n 말고 4n 앞에 있는 애가 4n-1이잖아요. 1 작으니까. 그러니까 1부터 세니까 4n-1. 딱 맞는 거지, 뭐. 그래서 개수 세는 것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앞에 시그마 붙여서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자, 우리가 18번 문제는 하여간 경우의 수가, 사실 경우의 수가 특히 얘처럼 이제 하여간 경우의 수가 하여간 쉽진 않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경우의 수는 좀 쉬워 보여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개수 세는 건 항상 실수의 소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봐도 은행에서 제가 뭐 돈 찾으러 갔어요. 10,000원짜리로 100만 원 주세요. 100장을 주겠지. 근데 돈 세는 기계가 있잖아요. 쫙 센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한 번만 세는 경우는 별로 없어. 기계로 세도 보통 2번은 세. 제가 저금하러 갔어. 저금하러 갔는데 1,000원짜리 한 100장쯤 갖고 갔어. 1,000원짜리 100장 갖고 가갖고 돈을 세는 거야 이제. 그럴 때도 한 번만 세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2번은 세. 왜냐면 기계가 세도 실수의 소지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개수 셀 때는 실수의 소지가 워낙 많아요. 일단은 빼먹고 쓸 수 있어. 선생님만 학생들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세면은 또 나중에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줄을 좀 맞춰놓고 한쪽부터 이렇게 센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겹치지 않게 나름대로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갖고 개수를 세거든요. 그래야지 실수를 덜 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흰색 탁구공 3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비어있는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단 탁구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 다 몰아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자 A는 흰색 탁구공을 1개 이상 넣는다. 자, A에는 일단 흰색을 하나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되고. 자, 3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탁구공만 들어있는 상자는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A에 흰색 넣고 파란색 안 넣어. 끝이야. 그 나머지 여기다 막 넣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A에 일단 흰색 탁구공을 1개 이상 넣는다고 했으니까 하나 넣는 경우 있을 거고 또 2개 넣는 경우 있을 거고 3개 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가 좀 제일 쉬워 보이는데? 자, 얘부터 할게요. 3개 다 넣었어. 자, 흰색 3개 다 넣었어. 그러면 일단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을 하나 넣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흰색 탁구공만 들어있는 상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파란색을 하나 넣고 시작하는 거지. 파란색 하나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만약 A에다 내가 흰색을 3개 넣었다. 그러면은 그 A 상자에다 파란색을 하나 넣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넣었어. 그럼 파란색 몇 개 남았어요? 3개. 파란색 3개는 A, B, C에 어떻게 자유롭게 넣을 수 있죠. 그렇죠. 한 군데 다 몰아 넣어도 되고 하나씩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A, B, C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잔뜩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3장을 꺼내는 거야. 만약 A만 3개 꺼냈어. 그러면 파란색 A에다 3개 넣는 거고, A 2개, B 하나 꺼냈어. 그럼 2개 하나 넣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세 가지가 A, B, C 3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 이 경우는 똑같은 거고. 자, A에 만약 2개를 넣었다. 그 흰공이 하나 남았잖아. 그럼 걔를 B 아니면 C에다 넣어야 되죠. 2가지 경우가 있죠. 자, B에다 하나를 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C에다 하나를 넣는 경우가 있겠지. 자, B에다 넣었다고 쳐요. 그럼 파란 공을 어떻게 해, 일단? 넣고 시작해야지. 맞죠? 자, 파란색 공을 A에다 하나, B에다 하나 넣고 시작해야지. 그럼 파란색 몇 개 남았어요? 2개. 자, 파란색 2개 남았으니까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두 개를 꺼내주면 되지. 그러니까 A, B, C라고 써있는 카드가 여기 잔뜩 있어. 그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꺼내는 거야. A 두 개 꺼냈다. 그럼 A에다 두 개 넣는 거고, A 하나, B 하나 꺼냈다. 그럼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넣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 C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있겠지, 이렇게. 또 있나요? 됐죠? 자, 만약 A에다 하나 넣어. 자, A에다 하나를 넣었다면 방법은 뭐뭐 있어? 이제 B에다가 하나, C에다도 하나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B에 두 개, 아니면 C에 두 개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A 하나, B 하나, C 하나 넣었어. 만약 한 개씩 넣었어. 그럼 파란색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씩 넣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씩 넣고 나면 몇 개 남아요, 파란색? 하나 남아. 그럼 마지막 하나 넣는 방법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뭐 간단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흰색을 A 하나, B 두 개 넣었어요. A 하나, B 두 개 넣으면은 일단 파란색 두 개 넣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파란색 몇 개 남았어요? 자, A에 흰색 하나, B에 흰색 두 개를 넣었어요, 제가. 그럼 파란색을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란색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그럼 두 개는 자유롭게 넣어도 되는 거니까. 뭐예요? 3H. 이건 어때요? A 하나, C 두 개. 이것도 어때요, 얘랑? 똑같겠죠? 그럼 다 샜나요? 빠진 거 없나?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어 더한다. 얘들은 더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복습 좀 잘 하시고요. 다시 복습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좀 풀어오시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